여러분을 위한 패션 아카이브. 안녕하세요, 반갑습니다. 혁 아카이브입니다. 여러분, 202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. 1월 1일 연휴에 다들 어떻게 보내셨나요? 저는 가까운 서해 바다에 가서 해돋이를 보고 왔는데요. 새벽같이 움직였는데도 많은 분들이 몰려가지고 차도 막히고 뭐 좋은 자리에서 보진 못했지만 그렇게 해돋이를 보고 왔습니다. 해돋이를 보면서 저도 1년을 좀 되돌아보고 올해에 대한 다짐도 조금 해보고 그렇게 하루를 보냈는데요. 속으로 많은 다짐들을 했지만 요약해보자면 모쪼록 저나 여러분들 모두 행복하고 건강하게 또 한 해를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아무튼 제가 연말 결산 같은 거를 못한 것 같아가지고 2025년의 첫 영상은 이런 연말 결산 영상으로 지난해를 되짚어보는 그런 컨텐츠를 준비해봤습니다. 제가 1년 동안 다뤄왔던 아이템들 중에서 베스트 오브 베스트 느낌으로 선별해보았고요. 그 아이템들로 착장 하나를 만들어서 가볍게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2024년 연말 결산. 그럼 바로 들어가시죠. 첫 번째는 밀로 아카이브의 이 라운드 가디건입니다. 이 제품은 그야말로 라운드 가디건의 매력에 빠지게 만들었던 그런 녀석이고요. 그만큼 굉장히 자주 입었습니다. 그냥 핏이 딱 제가 좋아하는 오버사이즈한 느낌의 기장감이 그렇게 길지 않은 좀 크롭한 느낌으로 나와가지고 거기다가 촉감도 부드럽고 뭐 가격대라던가 디자인 전체적으로 굉장히 만족스러운 녀석이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추후에 다른 컬러도 제가 영입을 할 정도로 꽤나 괜찮았고요. 리바이스의 578 백이진입니다. 이 녀석은 제가 연청 컬러로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핏이라던가 전체적으로 제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다른 컬러로 두 개나 더 구입을 한 녀석입니다. 연청 컬러는 이런 느낌으로 나오고요. 지금 제가 입은 거는 요 생지데님 컬러인데 제가 이거를 구매할 때는 국내에 정발이 안 됐었어요. 그래서 저는 이거를 일본 구매 대행으로 구매를 했어요. 그만큼 이 578이라는 제품이 리바이스에서 비주류긴 하지만 가격도 괜찮고 일단은 핏 자체가 뭐 스트릿 코디부터 좀 깔끔한 코디까지 다양하게 활용하기 좋은 적당한 세미 와이드 정도? 그런 느낌이라서 리바이스에서 조금 넉넉한 이런 배기핏의 데님을 찾으신다면 아마 충분히 만족하실 수 있을 겁니다. 제가 코디 때 주구장창 활용했던 이 와코마리아의 키링, 개인적으로 이런 디테일의 키링은 너무나 좀 취향이라서 무드가 좀 안 맞는다 하더라도 포인트로 제가 너무나 활용을 많이 했고요. 아주 가끔 이 병따개로도 활용을 했고요. 와코마리아의 그 시그니처라고 할 수 있는 이 마리아 양각 디테일이 정말 괜찮습니다. 이 병따개 디테일들도 굉장히 매력적이고요. 몇몇 분들이 문의를 하셨는데 이거는 사실 제가 에어팟이 없이는 못 사는 몸이기 때문에 에어팟 프로 가죽 케이스인데 제가 이거 구매한 지가 좀 오래돼가지고 구매처는 못 찾겠더라고요. 근데 이 비슷한 가죽 에어팟 케이스를 파는 곳이 있는데 그쪽을 활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거의 다 요건 퀄리티가 비슷한 것 같더라고요. 근데 이게 진짜 구매한 지가 오래됐거든요. 에어팟 프로가 처음 나왔을 때 구매했으니까 아무튼 꽤 오래됐는데 역시나 이제 천연 가죽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렇게 에이징이 되는 매력도 있어가지고 특별히 이렇게 파손이 되지 않는다면 앞으로 쭉 계속 잘 쓸 것 같습니다. 쿠어의 A2 가죽 자켓입니다. 이 녀석은 정말 만족도가 높은 녀석이에요. 개인적으로 A2 자켓은 좀 클래식한 느낌이라 선호하진 않았는데 그 편견을 깨준 녀석으로 심플하게 재해석된 디자인이 매력적입니다. 살짝 여유 있고 볼륨감 있는 실루엣에 양가죽 질감도 꽤나 괜찮고요. 투웨이 지퍼나 포켓으로 다양한 연출도 가능합니다. 너무 마음에 들고 앞으로도 자주 입을 것 같은 그런 가죽 자켓입니다. 참 잘 샀다 싶은 그런 녀석이에요. 나이키 ACG 루나레이크 패딩입니다. 이 녀석은 2024년에 좀 상징적인 녀석입니다. 작년에 이 녀석을 리뷰도 했었고 올해 요 개선판 비교 리뷰를 했는데 그 영상이 반응이 좀 좋았어요. 제 채널 성장에 좀 기여를 많이 한 그런 녀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이렇게 보시다시피 좀 헤비한 헤비웨이트 패딩인데 요 루나레이크만의 매력이 확실히 있는 그런 녀석처럼 느껴져서 그래서 저는 손이 많이 가더라고요. 게다가 기존에 좀 불만이었던
요 투웨이 지퍼가 추가된 점이나 밑단 스트링에 대한 부분이 저는 입으면서 계속 만족스러웠어요. 뭐 살짝의 아쉬운 점은 좀 있지만 그래도 저는 이 개선된 점이 마음에 들어가지고 수많은 분들이 저한테 어떤 추천 문의를 해주셨지만 저는 그래도 신버전을 좀 추천드리는 편이었습니다. 아무튼 굉장히 헤비 아우터로서 쭉 잘 입을 것 같습니다. 또 요즘 나이키가 열일을 하는 것 같은데 내년에도 좀 개선판을 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NIP의 더블니 카펜터 팬츠입니다. 이 제품은 제가 NIP 광고 때 받은 제품인데 핏이라든가 원단, 뭐 전체적인 것들이 굉장히 마음에 들어서 구매했어도 굉장히 잘 입었겠다 싶을 정도로 매력적인 녀석이에요. 이런 차콜에 가까운 흑청 컬러도 매력적이고 무엇보다 가장 괜찮은 건 이 핏이거든요. 그때 당시 프로모션으로 가격이 굉장히 괜찮았기 때문에 아마 그때 구매하셨던 분들은 그래도 만족스럽게 입고 계시지 않을까. 아무튼 저는 기장이 좀 길어가지고 기장을 저한테 맞게 수선해서 굉장히 잘 입고 있는 그런 녀석입니다. 더텅이라는 브랜드의 백팩인데 이름이 공간 백팩 맞나? 제가 이 녀석은 코디 때 자주 보여드린 적은 없어요. 근데 이 녀석을 왜 보여드리냐? 올해를 결산했을 때 제가 실생활에 가장 좀 자주 맸던 백팩이 뭘까 생각해보면 이 녀석이더라고요. 우선은 보시다시피 디자인이 굉장히 심플해요. 굉장히 심플한 디자인 덕분에 다양한 코디에 묻히기 좋고 이 겉감에 패드가 조금씩 들어가 있거든요. 그래가지고 제가 주력으로 사용하고 있는 맥북 15인치가 여기 노트북 가방에 꽤나 여유롭게 들어갑니다. 그리고 패드가 좀 두툼하게 들어가 있어가지고 노트북을 넣고도 형태도 안 무너지고 맸을 때 착용감 같은 것도 꽤나 괜찮고 그래서 뭔가 촬영 장비라던가 노트북을 들고 나갈 때 애매하다 싶으면 그냥 여기다가 늘 때려놓고 나가는 편이거든요. 제가 다른 브랜드에서 이 정도의 뭔가 제품을 찾아봐도 잘 없더라고요. 매면 맬수록 좀 약간 매력적인 그런 녀석이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혹시나 저랑 좀 비슷한 느낌으로 백팩 찾으시는 분들한테는 꽤나 괜찮은 추천할 만한 백팩이었다. 감마 갤러리의 체크셔츠입니다. 이 녀석은 제가 뭐 잘산템에서도 소개시켜 드렸고 3만 얼마에 구매했는데 뭐 퀄리티가 되게 좋고 그렇진 않아요. 근데 패턴이 너무 예쁘고 핏이 저한테 딱 제 스타일이라서 체크셔츠로 코디할 때 애매하다 싶으면 이 녀석한테 손이 가더라고요. 진짜 너무 자주 입었습니다. 이 체크 패턴 자체가 굉장히 좀 부담스럽지 않고 적절하게 나왔기 때문에 부담 없이 포인트 주고 싶을 때 뭐 딱 적절히 활용하기 좋고 이 제품은 진짜 너무나 기대 이상으로 많이 입어서 굉장히 괜찮더라고요. 앞으로도 또 자주 입지 않을까. 이 녀석은 제가 아마 처음 보여드리는 녀석일 거예요. 닥터마틴 1461인데 이렇게 보시면 슈프림이랑 콜라보한 제품입니다. 여기 자수가 하나 들어가 있는 녀석이고 그 외에는 1461과 굉장히 흡사하지만 아코의 실루엣이 좀 달라요. 기본 1461은 조금 둥그스름한 편이고 얘는 조금 날렵한 편입니다. 아코를 보시면 조금 차이를 아시겠죠? 얘가 좀 날렵하고 얘가 좀 뭉퉁하고 같은 사이즈거든요. 둘 다 괜찮아요. 둘 다 매력적인 녀석입니다. 코디 때 못 보여드린 이유는 제가 실착용으로 거의 얘를 밖에 나갈 때 주로 많이 신고 있거든요. 제 발에 잘 길들여져가지고 굉장히 편하기도 하고 착장에도 굉장히 잘 붙고 실착용으로 진짜 밖에서 가장 많이 신는 제품이기 때문에 소개를 좀 해드리고 싶다. 다만 뭐 아쉬운 점은 얘는 구하기가 어려운 녀석이니까 참고해 주시고요. 사실 그냥 1461이라고 보셔도 상관없기 때문에 관심이 동하신다면 1461 추천드립니다. 해칭룸의 레더 셔츠입니다. 이 녀석 역시 잘산템에서 한번 소개해드렸죠. 뭐 사연도 좀 있었지만 정말 마음에 들고 거의 가을 시즌이 끝날 때 구매를 했기 때문에 많이 못 입어서 집에서 입고 싶을 때 그냥 꺼내 입기도 해요. 그 정도로 좀 되게 마음에 들고 앞에 여기 손상됐던 부분은 뭐 그냥 크게 신경 안 써도 될 정도로 그냥 저냥 이렇게 입고 있습니다. 저랑 취향이 맞으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매력적인 제품이 아닐까 싶어요. 다만 이 녀석 역시 좀 아쉬운 점은 지금은 품절돼서 좀 구하기 어렵다는 점. 가장 큰 사이즈가 남아있었나? 핏도 좀 오버하고 컬러감도 뭔가 짙은 차콜? 이런 느낌으로 오묘하니 굉장히 매력적인 녀석이라서 가격은 좀 비쌌지만
만족도가 높은, 계속 입고 싶은 그런 셔츠가 아닐까 싶습니다. 이 유니클로 U의 와이드빛 컬러진입니다. 흑청 컬러? 블랙 컬러를 구매를 했는데 차콜인가 블랙인가 아무튼 유니클로 U24FW 리뷰할 때 구매를 했었는데 그때 구매했던 제품들 중에서 저는 뭐 유틸리티 셔츠라던가 이런 녀석들을 많이 입을 줄 알았는데 이 제품이 핏도 괜찮고 색감도 괜찮고 주머니 손 놓는 각도가 이게 은근히 편하더라고요. 일반적인 데님처럼 일자로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라 얘는 좀 치노나 슬랙스처럼 사선으로 돼 있는 이 각도가 좀 뭔가 주머니에 손 넣기 편하달까? 그리고 뭐 핏 같은 것도 너무 부담스럽지 않은 적당한 와이드 핏으로 돼가지고 다양한 코디에 매치하기 좋고 가격 대비 활용도가 정말 그야말로 높은 녀석이었습니다. 근데 뭐 이런 거 다 떠나서 손이 좀 많이 가더라고요. 얘도 정말 잘 입은 녀석 중에 하나가 아닐까. 아디다스 스탠 스미스 데콘입니다. 요 오글오글한 요 어퍼, 이 겉감 소재, 질 좋은 가죽에 요 다 무너지는 듯한 요런 쉐입이 아주 매력적인 녀석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임팩트가 꽤 괜찮고 이게 흰색도 있는데 저는 이 올검 컬러가 뭔가 이 무너지는 쉐입과 모든 것들이 잘 맞아떨어져서 더 매력적이더라고요. 그래서 정말 다양한 코디에 자연스럽게 묻히면서도 이렇게 자세히 보면 은근히 포인트도 되는 아주 괜찮은 녀석입니다. 자세한 리뷰가 궁금하시다면 제 리뷰 영상을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. 코디 때 너무나 잘 활용했고 앞으로도 잘 활용할 것 같습니다. 아주 괜찮은 블랙 신발이다. 스투시의 열쇠 키링입니다. 제가 잘산템에서 소개시켜드렸던 녀석인데 아직도 USB를 달지 못했습니다. 근데 마코마리아 키링과 더불어서 제 메인 키링의 주축을 차지하고 있는 녀석이 되어버렸죠. 아직까지도 아주 마음에 들고요. 잘 쓰고 있습니다. 스투시 볼캡입니다. 제가 이 녀석은 따로 소개시켜드렸던 적은 없는데 이번 FW 시즌에 어떤 모자를 가장 많이 썼냐 싶으면 이 제품이 아닐까 싶어요. 자수가 검정색으로 다 돼 있기 때문에 그냥 얼핏 보면 그냥 검은색 모자 같거든요. 제가 스투시를 좀 좋아하기도 하고 로고가 드러난 것도 괜찮긴 한데 그 로고에서 주는 좀 존재감이 세다 보니까 스투시 모자는 좀 쓰고 싶고 근데 또 너무 약간 존재감이 빡 있는 거는 좀 애매하고 싶을 때 그냥 뭔가 무지 모자처럼 쓰기 좋은 녀석이라서 깊이감이라던가 이 모자의 형태도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들어가지고 앞으로 쓰기도 괜찮고 뒤로 돌려 쓰기도 괜찮고 전체적으로 아주 만족스러운 그렇기 때문에 많이 쓴 그런 녀석이었습니다. 네. 비슬로우의 발막한 코트입니다. 제가 발막한 하면 딱 생각하는 그런 이상적인 그런 실루엣 덕분에 굉장히 손이 많이 가더라고요. 넉넉한 오버사이즈 핏 그리고 꽤나 긴 기장감 뭐 이런 거 덕분에 뭐 껴입기도 좋고 그냥 뭐 여기저기 툭툭 걸쳐입기 좋았어요. 그래서 뭐 특별한 일이 없다면 비슬로우의 발막한 코트가 당분간은 좀 메인 코트로 잘 입지 않을까 싶습니다. 발막한 코트는 좀 어벙벙한 맛이 있어야 제맛인 것 같더라고요. 괜찮아요. 아주 잘 산 것 같습니다. 슈프림 볼캡입니다. 보시다시피 코듀로이 재질입니다. 필기체, 이틸릭체로 된 요 슈프림 자수가 들어가 있는 녀석인데 빈티지한 슈프림 볼캡이 갖고 싶었어요. 조금 색감이 빠진 빨간색에 좀 빈티지한 맛이 나면 좋겠다 했는데 또 코듀로이가 주는 빈티지한 맛이 있잖아요. 그런 것들이 참 조화가 괜찮아서 굉장히 만족하면서 포인트 아이템으로 잘 쓰고 있습니다. 생각보다 부담스럽지 않게 뭐 여러 코디에 그냥 써주면 무채색을 주로 코디하는 제 입장에서 좀 코디가 다채로워지는 느낌이라서 괜찮더라고요. 지금 진행하는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접근성은 좀 아쉽지만 제가 24년 구매한 제품 중에는 만족도가 꽤나 높은 그런 녀석입니다. 쿠어의 니트입니다. 이 녀석은 제가 블랙 컬러를 먼저 구매하고 마음에 들어서 또 그레이 컬러까지 구매한 제품이에요. 뭐 기본 크루넥 니트에서 실루엣이 너무 취향에 맞아가지고 보시다시피 조금 짧은 기장감에 세미 오버핏 정도의 좀 볼륨감 있는 실루엣을 보여주고 있어요. 이 두 컬러의 구성으로 제 뭐 기본 니트 코디의 베이스로 자주 활용한 녀석이기 때문에 뭐 질도 괜찮고요. 두께감도 좀 있어가지고 따뜻하게 입기도 좋고 기본 니트지만 실루엣이 예쁘기 때문에 손도 많이 가고 니트 쪽에서는 이 녀석이 만족도가 꽤나 높았습니다.
아크트릭스의 아톰우드입니다. 잘산템에서 소개시켜드렸던 녀석인데 그 이후로 굉장히 만족스럽게 잘 입고 있습니다. 이게 처음에는 조금 너무 얇아서 별로지 않을까 라는 걱정도 좀 했었는데 입다 보니까 오히려 껴입고 레이어드 하기에는 이 정도 얇은 두께가 더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. 간절기 같은 데는 단품으로도 입고 겨울 같은 데는 헤비아우터 안에다가 이너로 입어도 되고 아니면 조금 얇은 아우터 안에다가 안으로 입으면 부족한 보온성을 채워줄 수 있는 여러 가지로 만족스럽고 무엇보다 가장 괜찮은 것은 입으면 입을수록 핏이 정말 괜찮다. 오버사이즈를 좋아하는 제 입장에서도 이 정도 핏이 참 예쁘게 잘 나왔구나 할 정도로 핏이 상당히 마음에 듭니다. 어쨌거나 조금 근본 브랜드이기도 하고 제가 아웃도어 활동도 간간히 즐기기 때문에 앞으로도 매우 굉장히 잘 입을 수 있는 2024년도 베스트 아이템 중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. 리바이스 스투시 568입니다. 지금 바지를 리바이스 바지를 너무 보여드리는데 그만큼 제가 올해 리바이스 바지 소비를 많이 했고 컨텐츠 때문에 했지만 그만큼 만족도도 높은 녀석들이 많았어요. 이 녀석은 그 중에서도 좀 손에 꼽히는 녀석인데 리바이스랑 스투시 제가 좋아하는 그 두 브랜드의 만남으로도 저한테 굉장히 매력적인데 578과 더불어 그 리바이스에서 조금 루즈한 실루엣을 담당하고 있는 이 568도 꽤나 매력적인 녀석이기 때문에 정말 다양하게 잘 입었습니다. 특히나 이 자수가 포인트 역할을 확실히 하기 때문에 평소에 무채색 코디를 조금 즐겨하는 저한테 조금 심심함을 덜어줄 수 있는 포인트가 되는 녀석이랄까? 아무튼 전체적으로 살 때도 그랬지만 지금도 너무나 만족스러운 그런 애착 바지입니다. 슈프림 MM6 콜라보 캠프캡입니다. 제가 진짜 많이 썼어요. 이것 역시도 이전에 보여드렸던 그 스투시 모자처럼 제가 뭐 슈프림이지만 슈프림 티가 덜 나는 거 로고가 같은 톤으로 감춰져 있는 것도 좋아하는 편이거든요. MM6 마르젤라랑 콜라보 했기도 하고 그리고 그 특유의 MM6가 하는 그 페인팅 코팅 같은 거 있잖아요. 그런 디테일이 멋스럽게 잘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게 무채색에다가 소재가 독특하다? 이러면 조금 환장하는 편이라서 참 베스트 아이템 중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. 쿠어의 MA1 자켓입니다. 잘산템에 나왔던 녀석이고 굉장히 마음에 들고 좋은데 많이 착용하지 못했습니다. 제가 딱 원하는 실루엣에 딱 원하는 디테일이 있어가지고 저는 아주 만족스럽더라고요. 근데 거기에다가 가격도 꽤나 합리적이었고 유행을 크게 탈 것 같지도 않고 기본 MA1을 살짝 변형시키긴 했지만 그런 디테일이 저한테는 오히려 더 매력적으로 다가왔거든요. 일단은 오버사이즈한 느낌의 기장이 짧고 투웨이 지퍼 이런 거 다 들어가 있고 그래서 겨울이 다 가기 전에 자주자주 입어야 되겠다. 뭔가 딱 제 취향이에요. 토니에게 와이드 블랙진입니다. 역시나 잘산템에 소개해드렸던 제품으로 코디에도 굉장히 많이 보여드렸고 실생활에서도 굉장히 많이 입은 그런 녀석입니다. 블랙진이기 때문에 여기저기 붙이기 좋고 밑단까지 아래로 툭 떨어지는 와이드한 느낌 때문에 좀 두툼한 신발이라던가 제가 오버사이징해서 신는 신발들이랑 조합이 괜찮더라고요. 뭐 스트릿하게 빼기도 좋고 좀 깔끔하게 빼기도 좋고 그래서 기대 이상으로 굉장히 잘 입고 있는 그런 녀석입니다. 베스트 바지로 충분히 뽑을 만한 그런 느낌이랄까? 굉장히 만족스럽다. 히디지 이베필드의 볼캡입니다. 그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로고가 굉장히 마음에 들고 소재라던가 핏에서 주는 느낌이 제가 요즘 추구하는 느낌의 착장에 굉장히 여기저기 다 잘 묻기 때문에 마음에도 들고 아마 제 영상을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코디에도 굉장히 많이 보여드렸던 그런 녀석이기 때문에 이 녀석을 또 빠뜨리긴 아쉽더라고요. 네, 여기까지 2024년 혁 아카이브의 베스트 아이템 연말 결산
해보았습니다. 제가 잘산템에서 보여드렸던 제품들이 거의 줄을 이뤘지만 그 중에서 처음 보여드린 제품들도 있었고 많은 제품들이 있다 보니까 설명이 조금 미흡한 것 같아서 아쉽긴 한데, 근데 이게 품목이 워낙 많다 보니까 또 이거는 뭐 제품 소개라기보다 2024년 이 저희 채널의 뒤를 돌아보는 느낌으로 한번 해보았고요. 애초에 뭐 사실 2024년이라지만 그 가을 겨울 시즌만 놓고 거의 한 거라서 여름이랑 봄까지 하니까 품목이 말도 안 되게 많아서 착장을 짜고 입어보면서 설명드리기에는 분량이 너무 많더라고요. 앞으로는 이런 거는 이제 전반기 후반기로 나눠서 그런 식으로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아무튼 이렇게 보여드리려고 정리를 하다 보니까 정말 2024년에 많은 제품들을 또 입어보고 경험했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시간이었습니다.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지 이제 딱 1년이거든요. 제가 2024년 1월 1일 날 첫 업로드를 시작해서 1년이 지난 시기입니다. 그렇게 뭐 1년이란 시간 동안 저도 열심히 노력을 했고 구독자 여러분들의 많은 응원과 관심 덕분에 이렇게 또 1년 동안 제가 이만큼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.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. 올해는 더욱 좋은 컨텐츠로 보답해 드리겠습니다. 2025년 새해에는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두 행복하고 건강하게 한 해를 보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. 올해도 같이 함께 해주실 거죠? 그럼 여기까지 여러분들을 위한 패션 아카이브 혁 아카이브였습니다.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